자, 여러분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그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은 음봉이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반등이 이틀 연속 나오고 나서 살짝의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될 확률은 저는 80%이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바닥이 형성될 확률은 40%,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려간다면 여기까지는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현물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뭐 3개 모아간다 이랬을 때 하루에 한 개씩 모아가는 게 아니라 뭐 0.3개, 0.2개 이 정도만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담지 않고 이런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흐름이 조금 더 내려올 것 같다면 그때 또 비중을 추가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1월 26일 오후 6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이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들을 영상에서 천천히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오픈을 해드리고 있지만 제 관점이나 아니면 제가 그어놓는 선이나 아니면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챙겨보시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 힘, 이런 걸 응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의 이 값은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주시고요.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차트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이 11월 11일 이후로 91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실 텐데 이게 100개 이상의 BTC를 보유한 지갑의 수거든요. 자, 신고점을 찍고 나서 관세 빔으로 떨어질 때에도 100BTC 이상의 지갑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서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이 사람들도 정말 비트코인 신고가 이때 매도를 못해서 아쉬웠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와중에도 100BTC 이상의 물량을 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고래들이 매도를 하는 것도 맞아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1000BTC 이상의 지갑들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BTC 이상의 그 지갑도 이번 하락에서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바닥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때 더 모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지표들이 100%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지표들을 100% 맹신했다가는 절대로 매매 못합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모아갈 가격들, 뭐 현물로 모아가되 흐름에 맞춰서 선물로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 놓는다면 내가 뭐 현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지금 시점에서 바닥이 잡힐지언정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 현물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도 한 번씩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표를 보시게 되면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2022년 이후로 가장 큰 30일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닥 형성에 앞서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시장 재설정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장기적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고점에서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하락에서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한번 챙겨놨는데,
단기적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물량을 많이 모으고 있잖아요. 자, 앞서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시장 재설정이 되면서 초기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이 강제 청산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물 거래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는 건 선물 거래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선물 매매를 안 하고 현물 매매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거. 자, 결국 현물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가격 반등, 상승은 덩달아서 이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 큰 하락을 보여줬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저점을 다지고 올라왔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은요, 이런 데이터들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데이터들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가상자산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죠. 그동안 금융위는 유권 해석 때문에 사실상 금지였던 이 현물 ETF, 파생상품이 법적 근거를 갖고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인데, 자, 핵심 변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 이게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현물 ETF, 파생상품 출시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거래소가 선물 옵션, 이 시장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 비썸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옵션을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건데, 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기관 전용 프라임 브로커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증권사, 은행 등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걸 엄청나게 유심히 체크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올라갈 때 또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며 퍼포먼스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뭐 이 내용들은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아무튼요, 오늘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초반에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 살짝 더 내려오긴 했네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K값하고 D값이 둘 다 20 이상으로 올라올 때, 그리고 K값이 D값보다 20 이상으로 올라올 때에는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저께 기준으로 둘 다 2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또 꺾였어요. K값이 D값보다 커야 돼요. 지금 D값이 지금 하락이 살짝 나오다 보니까 D값보다 K값이 더 커진 상황인데, 자, 뭐 어떻게 보면 이때 종가 베팅을 했다면 그렇게 수익은 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단기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이유를 이걸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민망하게도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단기 바닥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장기 바닥이 형성될 조건은 또 어떤 구간인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관점 두 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관점 1번은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때 들어가자. 그리고 관점 두 번째는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갈 때 이거 다시 한번 돌파할 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오늘 구독자분들께는 2타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롱타점이 나왔는데 그렇게 손익비가 엄청 크진 않았어요. 한 0.7%, 현물 기준으로는 뭐 20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한 14% 정도? 이 정도 수익 났던 타점인데,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부터 롱 포지션을 들어가서 비중만 좀 줄이고 있고 전량 다 정리를 못해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에선 제가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타점들을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민망하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 기준 안에서 막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관점은 여기까지 찍고 나서 밀리고 나서 들어가자, 이 말씀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여기서 밀리면서 이거 돌파 못하고 밀리면서 이렇게 갈 때 뭐 이런 타점에서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 관점이 막 바뀐 건 아니지만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현물은 그냥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도 좋겠지만,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끼다 보니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작정 롱을 쫓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숏도 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관점이 맞다면 그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과 네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을 이용하는 것인데,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은 이 빨간색 선이고 네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은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자, 벌써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거 버텨주는지.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55분이니까 9시에 종가 마감하고 또다시 버틴다며 올라갈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런데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관점 두 번째,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관점 1번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가 기준으로 이거 버티고 뭐 또다시 버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까지는 도전을 해줘야 그나마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했다가 급격하게 밀렸던 자리잖아요. 이 선을 도전조차 못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거 한번 이탈되는 봉을 만들긴 할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전에 저점을 잡았던 구간 있잖아요. 한번 이걸 돌파하고 저점을 잡았던 자리, 4시간봉 기준으로 이 자리가 86.8K입니다. 자, 그래서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받을 거 한 번 더 이탈됐다가 회복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86.8K를 한번 돌파했다가 밀리면서 들어가는 타점. 물론 여기도 좋아요. 좋은데 다시 한번 이거 도전 못하면 또다시 밀리고 저점 체크하고 아니면 이전의 저점 라인 체크하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회복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기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89.8K 여기 써놨죠. 1차 TP. 자, 이 구간이 이전에 89K 이 정도에서 저항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파동에서 이걸 도전하고 밀고 나서 올린다면 적어도 이 수준에서는 한번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1차 TP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때 잡아서 여기까지 안 오고 내려갈 확률이 있다며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에서는 제가 뭐 관점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롱타점을 그냥 조금씩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늘 나왔던 타점에서는 매매를 못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 찬찬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자, 지금 이게 4시간봉 기준으로 마감을 이 밑에서 또 마감하며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과 네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을 이용하는 것인데, 자, 예상되는 흐름은 이런 흐름이겠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타점에서 잡아도 되냐. 자, 여기서 밀고 나서 여기서 한번 지지받을 거거든요. 왜냐?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네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을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려가게 된다면. 자, 그리고 나서 밀리다가 회복을 해주고 지지받으면서 올리고, 그럴 때 이렇게 찍고 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타점인데 뭐 이게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리냐. 잠깐은 이 4시간봉 기준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을 때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까지 이탈한 마당에 이전에 꼬리가 달렸던 구간에서 저항이 나온다면 또다시 밀릴 거거든요. 차라리 이 중심,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에 대한 저항을 막고 눌리더라도 이전에 아래 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때 예상되는 진입가는 85.8K인데 이때는 너무 크게 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2.7K가 오르면 많이 오른 거긴 한데 너무나도 높게 매도가를 잡아버리며 매도를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88.5K이며 이전에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조금이라도 안다며 여기서 저항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뭐 절반 정도 매도한 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뭐 꺾이면 매도하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한다면 또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2차 TP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보조지표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플래그 신호가 한 오전 10시 한 20분쯤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오후 1시쯤에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바이 신호가 떴습니다. 자, 바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플래그 신호가 두 개 뜨고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차트를 실시간으로 못 보거나 이 신호가 떠도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스터디룸에서도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줄 안다면 이 스터디룸 입장 안 하셔도 좋은데 내가 차트를 보면서 내가 차트 분석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타점이 왔어도 정말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타점에서 매매를 못했어요. 롱 타점을 들고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서 여기서 꺾이더라도 버텨줄 가격만 버텨주면 더는 더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고 있다는 거. 물론 저도 흐름을 보다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신규 타점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하고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보조지표면은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80%, 90%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도 갑자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 또다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진다면. 그래서 반등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바닥에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바닥이 형성되려면 여기서 V자 반등이 아니라 한 번 더 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그 바닥의 신호가 나온다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실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